한국어학부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전공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학부 전공의 두 번째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어 전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해결책을 공유해 달라고요? 이게 시스템에서 소리가 들어가는 걸 꺼놨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할 때마다 꺼놔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다시 들어가니까 제 목소리랑 컴퓨터에서 반영되는 목소리가 계속,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는 시스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소리를 꺼놓지 않으면 하울링이랑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른 교수님께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어학부 한국어 전공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오전에 우리 박희성 교수님께서 한국어 교육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엔 한국어 전공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어 전공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전공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Q&A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이수학점, 학점과 관련된 문제, 이수학점이나 학점과 관련된 문제부터,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그리고 뭐 시험 유예, 성적 유예, 그리고 졸업, 그리고 수강 신청, 그리고 학교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성적 확인까지 이렇게 정리를 진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신편입학의 입학 학년별 이수학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질문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이수학점은 학점 이수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학점 이수표는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콕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학점 이수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학점 이수표의 이수 구분 있죠? 2020학번부터는 교양학점이 3학점 줄어든다는 사실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이수사항이라든지 학점 이수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40학점을 듣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는 편입을 하더라도 편입 이전의 과목, 편입한 이전에 70학점을 인정받아서 나머지 70학점이 추가되는 거라서 총 학점은 140학점으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학년별로 전적대학 이수학점과 총학점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아마 한교 전공에서 정리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어 전공도. 그래서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제가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 140학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2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 35학점을 인정받아서 105학점을 들으면 140학점이 됩니다. 3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러면 70학점이 인정되고 70학점만 들어서 140학점이 됩니다. 자, 이때 전공과 교양 그리고 자유선택, 이제 세 종류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공은 한국어 전공이죠. 한국어 전공은 42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몇 과목이죠? 14과목이 되는 거죠. 그죠?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4, 12 해서 14과목을 한국어 전공을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교양과 자유선택을 들어야 합니다. 교양은 6과목 그리고 나머지 자유선택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내가 만약 타학부에 복수 전공을 한다면 타학부 복수 전공 과목은 36학점을 더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42학점이 한국어 전공, 타학부 복수 전공 36학점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신 자유선택 과목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선택 과목으로 타학부 전공을 들으면 그 36학점이 되면 그게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전공이라고 한다면 21학점을 타학부 수업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선택 과목에서 타학부 전공을 21학점 들으면 이렇게 타학부 부전공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졸업할 때 계산을 해서 점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는 자유선택 과목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과목 중에서 타학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확인하고 이 학점에 맞춰서 들으면 나중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이 내가 한국어 교육 전공이다 라고 한다면 좀 다릅니다. 앞에서 한국어 전공에 대해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니라 한국어 전공인 경우엔 42학점만 들어도 되지만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면 교육 실습 3학점이 추가돼서 45학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어 전공인데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부전공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따로 한국어 교육 교원 자격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수 교과목에 듣는 것들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 복수 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수 전공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선택 학점과 이건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학점 이수 현황은 이렇게 홈페이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학점 이수 현황은 내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가 몇 학점을 현재 듣고 있는지 그리고 총 학점이 몇 점인지 그걸 안내가 나옵니다. 학점 이수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취득 학점이 나오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저는 학생이 아니라서 아무 수업이 없기 때문에 0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학사관리, 성적관리, 학점 이수 현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들어가서 인터넷 여기죠? 요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 홈페이지 우리 학교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셔서 학점 이수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학점 취득. 그래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몇 학기에 몇 학점을 신청했고 그래서 전공은 몇 점이고 그리고 자유선택은 몇 점이고 교양은 몇 점이고 그리고 총취득 학점이 몇 점이고 평점이 몇 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성적까지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이제 졸업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졸업학점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그럼 요거 아까 취득학점 현황 좀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들어가시면 취득학점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취득학점 현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료증과 수료증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과정별로 졸업 이수 학점이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에는 세 가지의 자격증이 주어져요. 이수 자격증이. 첫 번째는 한국어 고급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통번역 입문 이 세 가지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건 한국어 전공 수업에 개설되어 있는 수업과 타학부에 있는 수업 혹은 과정별 이수 과목 이걸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한국어 고급 과정은 한국어 전공 선택이 30학점, 한국어 전공이죠. 전공 수업을 30학점을 듣는데 거기에 고급 단계 과목이 있습니다. 고급 과목은 12학점. 그래서 4과목이죠. 4과목의 고급 과목인데 고급 과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3학년, 4학년 과목이 다 고급 과목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3학년, 4학년 과목으로 이렇게 1학기, 2학기에 열리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고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4과목을 인정을 하면, 수료를 하면 총 42학점이 되고, 그럼 이러면 고급과정 수료증이 나가게 됩니다. 이건 한국어 전공에서 고급과정까지 모두 들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인데요.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은 따로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4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4과목. 여기에 보면 실전 비즈니스 말하기 듣기, 실전 비즈니스 읽기 쓰기,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 해서 3과목이 고급에 있고 나머지 한 과목은 2학년 과목에 있습니다. 중급 과목으로 실전 비즈니스 입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4과목을 모두 들으면 그러면 신청할 수 있고 그 과목을 다 듣고 난 뒤에 졸업하기 전에 함께 자격증, 수료증 신청할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번역 입문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통번역 입문 과정은 고급 단계 과목은 똑같습니다. 고급 과정을 들으면 그게 전부 다 통번역 입문 과정에 속해요. 그래서 통번역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따로 들을 한국어 전공은 따로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급 수업을 들으면 돼요. 다만 다른 학부 과목을 2과목 들어야 합니다. 타학부 지정 과목. 내가 만약 인도네시아어를 통번역 입문 과정에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이 2가지 통번역 입문 과정을 받고 싶다 하면 인도네시아어 통번역 지정 과목을 2과목 들어야 합니다.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베트남어면 베트남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는 중국어. 각각 다른 언어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들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세요. 이건 다른 학부 과목을 들어야 그 과목에 대한 통번역 입문, 그 언어에 대한 통번역 입문 과정 수료증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과목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한국어 입문,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프레젠테이션 해서 중급부터 고급까지 4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통번역 입문은 아까 말했듯이 고급 과정은 똑같고 타학부 지정 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 학부 과목에는 초급 영한 번역, 초급 한영 번역부터 해서 쭉 영상 번역까지 있고 중국어 학부에는 초급 중국어 강독부터 중국어 통번역 심화까지 이 중에서 2과목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만약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전공 과목으로 그 학부 과목을 들을 테지만 한국어 전공만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2과목을 들으면 통번역 입문 과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항목, 이 과목을 기억해 두세요. 이 과목은 따로 안내가 될 테니까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전공 자격증과 수료증 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졸업을 할 때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수료증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별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3과목 모두 3.0 이상, 졸업학점이 3.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앞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고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토픽 고급 능력. 또는 매 학기마다 여러분 레벨 테스트를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우리 학교 레벨 테스트 고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 조건이 공통적으로 있고 C학점 이상 이수를 하는 건 맞는데 통번역 입문 과정은 B학점 이상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고급과 비즈니스 한국어는 C학점만 되면 되지만 통번역은 B학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졸업 평점이 B학점이 아니라 과목 평점이 지정 과목이 있죠? 고급 과목 4과목 이상이 B학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언어권별 지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 언어 수업을 들을 때
해야 되는 과목도 B학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은 조금 높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학기에 졸업을 할 때 아마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죠? 이번 학기에 내가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월 초, 7월 초에 신청을 게시판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신청을 해야 되니까 만약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7월에 게시판에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신청을 해서 졸업을 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과정별 졸업 이수학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은 이건 한국어 교육 전공에 있는 거죠. 내가 그것도 듣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받고 싶어요. 하면 한국어 교육 자격증 과정에 있는 영역별 과목을 들어야 되고요. 이건 한국어 교육 전공에 있는 이수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 글로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면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에서 확인해서 들으면 되고 한국어 전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 졸업 관리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링크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졸업 전공 관리라고 하는 링크 들어가면 요 링크죠? 이 링크로 들어가면 이렇게 졸업 정보 관리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학년과 이수학기 수가 나오고 취득학점, 영역별로 취득학점, 내가 몇 학점을 이제까지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몇 학점, 교양 몇 학점, 자유선택, 보전공, 복수전공 해서 요 신청한 과목들로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부족하면 그걸 더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의 자격증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어학부 홈페이지 다 아시죠? 거기에 자격증 수료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자격증 수료증을 누르면 한국어 교육 전공 수료증이 있고 한국어 전공 수료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 전공을 누르면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과 신청 방법,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게시판에 학부 공지사항에 여러분 학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학부 공지사항에 수업을 듣기 전에 학부 공지사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수료증, 자격증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을 안내해주는 게시가 있어요. 이번에는 12월 30일에 작년 12월 30일이죠?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안내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1월달 아마 아까 말했듯이 다음 학기에 졸업한 여름에 졸업하시는 분들은 7월에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학부 과목부터 소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국어 과정까지. 이번에는 한국어 전공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어 전공 수료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공지가 나올 때는 한국어 전공 수료증 여기도 신청 공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방법이랑 신청 응시 방법 이들이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요. 이번엔 영역별, 학기별, 한국어 전공 교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표를 띵 누르고 들어가면 홈페이지, 교육과정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교육과정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학년이 있고요. 권장학년이 있고 각 학기별로 개설된 교과목이 있고 여기에 한국어 숙달도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과목, 1학년은 초급 과목, 그리고 2학년은 중급 과목, 그렇죠? 그리고 3학년은 고급 과목, 그리고 4학년도 고급 과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과목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들은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과목의
설명이 이렇게 뜹니다. 과목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요 골뱅이 표시가 있는 거는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격증과 연관해서 수료증이죠. 수료증과 연관해서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한국어 고급과 한국어 통번역 과목은 3학년과 4학년 과목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과목은 3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과목. 그리고 그냥 일반 한국어 전공 과목들이죠. 수료증과 상관없이 한국어 전공 과목은 1학년, 2학년 과목, 이건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현재 개설되어 있으니까 만약 내가 신입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이번 1학기에 초급 한국어 회화, 그리고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중급 읽기 쓰기 요 과목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 과목들이 이제 기초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요 과목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학년이 아니라 2학년, 3학년이면 요 과목 요게 맞춰서 지금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이렇게 3, 4학년 과목들이 있으니까 요걸 중심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최소 이수학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실 때 수강 신청을 하고 나서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까지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수강 신청 정정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최소 이수학점은 이렇습니다. 18학점, 정규학기는 18학점이고 만약 학점이 좋으면 21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는 9학점, 방학 동안에 하는 거죠. 따로 9학점까지 할 수 있는데 24학점 최대. 정규학기하고 계절학기를 합쳐서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8학점을 들었으면 계절학기에 몇 학점을 더 들을 수 있어요? 그쵸. 7학점 더 들을 수 있는 거죠. 6학점을 더 들을 수 있는 거죠. 24학점이 최대이니까요. 그리고 최소 이수학점은 9학점입니다. 학적이 유지가 되려면 3과목은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만 학적이 이수가 되는 거고요. 만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는, 내가 2과목만 듣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따로 신청서를 내면 6학점으로 유지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수강 신청 철회 방법, 아까 링크로 들어가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강 신청 철회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수강 신청과 관련된 신청 방법, 그리고 수강 신청이 끝나고 등록금 납부가 끝나고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강 신청 철회는 내가 4월에 수업을 듣다가 보니까 아니 도저히 더 이상 수업을 못 듣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수강 신청 철회하는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철회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철회할 수 있고, 학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성적이 너무 나빠서 이걸 바꾸고 싶어요. 그럼 학점 취소, 학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 전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학점 포기할 때 졸업 학점이 안 좋으면 내가 충분히 졸업할 수 있는 그 수업을 더 많이 들었다면 학점 취소를 해서 이제 나쁜 성적을 없애고, 만약 학기 중에는 재수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학점이 다시 이제 좋은 점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학점 신청 접수와 관련된 내용도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학점을 내가 신청을 했다 하면 이렇게 신청자 접수가 공지사항에 나오게 되니까요.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신청 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요. 공인인증서.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신입생인 경우에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그럼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학교에 접속할 수가 없거든요. 수업도 못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인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공인인증서가 없다라고 학교에다 신청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 없이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매 학기마다 해야 합니다. 매 학기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니라 매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공인인증서 유예 신청을 해야만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바로 뜨죠. 여기 공인인증서 요 부분, 유예 신청 부분.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유를 쓰세요. 졸업 예정일은 언제예요? 신분증, 그리고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왜 필요한지, 왜 유예를 해야 되는지 신청만 하면 금방 공인인증서 유예가 되니까 거기서 신청 발급 부분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쉽게 공인인증서 유예를 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유예를 해서 수업을 들을 때 문제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인인증서 유예 홈페이지도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페이지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청 발급, 관리, 사용 유예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사용 유예 신청을 누르면 앞에서 나와 있던 방법대로 요 온라인 신청 있죠? 사용 유예 신청 누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메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거기에 공인인증서 유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중간기말고사. 중간기말고사 시험 어떻게 봐요? 만약 내가 문제가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자, 여기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험 메뉴에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설명이 있어요. 일단 여기도 공인인증서 유예 신청을 했으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이제 시험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인증신청서 예외 신청을 하면 될 테고요. 반드시 테스트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시험 전에 안내 메일이 갈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온라인 시험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가 없게끔 온라인 시험을 봐야 하고 그리고 시험 기간이 매 과목별로 시험 이렇게 과목 시간표가 정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만약 내가 문제가 생겨서 시험을 못 보게 됐다. 그게 이제 공적인 사유일 때 유고결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유고결시원은 보통 천재지변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적 사유라고 하죠. 공적인 사유는 내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뭐 직장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일이라든지 그런 업무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야근을 해야 돼. 그래서 야근 때문에 저녁에 일해야 돼서 시험 시간하고 겹쳐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결시원 그리고 증빙서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간, 야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확인, 이런 부분들,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뭐, 그 시간에 이 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해줘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유고결시원은 요 양식함을 누르면, 양식함을 이제 누르고 들어가면 학부양식함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양식함을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유고결석계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래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졸업 신청해야 되겠죠? 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졸업 제도는 이제 그냥 졸업 신청만 한다고 해서 졸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졸업을 신청해야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게 될 때 졸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잠깐 요 졸업제도 부분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졸업제도를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안내가 이렇게 있죠? 학사제도에 졸업제도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졸업 신청 기간이 있어요. 요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졸업 신청이 4월 초,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4월에 공지사항으로 공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졸업공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졸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졸업 신청을 하게 되는 자격이 있죠? 앞에서 이제 이수학점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졸업 신청을 하면 이제 그 학기에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졸업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요 설명들이 앞에 있던 내용들이니까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될 때 1학기는 4월 초, 2학기는 10월 초에 졸업을 신청을 하면 이제 직전 학기까지 116학점 이상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야지 이번 학기에 다 합쳐서 140이 넘어야 되는 거니까요. 졸업 전공 과목, 교양 과목해서 140점 이상 취득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자격증이나 수료증 과정도 다 있죠. 그러면 요게 충족이 되면 졸업 심사를 봐야 합니다. 졸업 평가를 봐야 합니다. 졸업 평가 시험이죠. 졸업 시험을 봐야 하고 졸업 시험에 통과하면 그럼 이제 졸업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졸업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졸업 신청 조회를 들어가면 내가 졸업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이제 항목이 나와요. 이 항목을 보면 신청하기를 누르고 내가 졸업을 연기할 거면 졸업 연기, 졸업을 더 있다가 할 거다. 졸업을 더 있다가 할 거다는 연기하면 되고요. 졸업 연기 사유 쓰면 되는데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평가 유형은 여러분 이제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졸업시험을 신청하고 세부 전공은 지금 요건 한국어 교육인데 한국어 전공이죠. 그리고 한국어 전공인 경우는 졸업시험이 아니라 어학능력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졸업평가 유형에 요거를 시험이 아니라 어학평가 요거 누르고 어학평가 토픽이나 레벨 테스트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학자격 시험이 있고 어학자격 시험을 내가 이번 학기에 따놓은 게 없어요. 이번 학기에 만약 따놓은 게 없으면 졸업 과제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은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전공은 어학 자격이 있으면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어학 자격은 레벨 테스트, 매 학기마다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레벨 테스트가 고급 이상이 되면 졸업 자격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 레벨 테스트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토픽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출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에요. 2년 이내. 2년 안에 만약 토픽 성적이 2년이 지난 게 있으면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토픽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학 자격 시험을 대체해서 따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내가 만약 레벨 테스트 못 보고 토픽도 못 했는데 졸업은 꼭 해야 합니다. 이러면 따로 과제를 내게 됩니다. 따로 과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통과를 못한 거죠. 1차에서 통과하고 1차에서 불합격, 1차 불합격하고 나서 이제 2차로 제시하는 과제, 따로 이제 나오는 과제에서 에세이를 쓰면 이제 에세이 쓰기로 다시 졸업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강 신청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은
수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신입생이면 내가 앞으로 4년 동안 1학년으로 들어왔으면 4년 동안 어떤 과목들을 듣고 어떤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받아야겠다. 이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되는 대로 수업을 들었다가 보면 만약 나중에 수료증을 못 받게 되거나 나중에 다시 수료증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졸업을 제때 못하고 빨리 못하고 더 길게 수업을 듣게 되는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증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받아야겠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수강 신청을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들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 전공을 보면 내가 2학년으로 들어왔어요, 3학년으로 들어왔어요, 4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학년으로 들어왔던 상관없이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면 내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초급 수업이 있고 중급 수업이 있고 고급 수업이 있습니다. 그럼 내 수준이 초급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국어 전공 초급 과목이 개설되어 있죠. 한국어 전공의 초급 과목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선택 과목으로 여러분들 모국어가 있어요. 외국인이니까 모국어가 있죠. 내가 만약 베트남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과목, 인도네시아 과목을 모국어 과목으로 들어도 됩니다. 들으면 여러분 나라 말을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들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내가 만약 통번역 관련 수료증을 생각하고 있다면 초급 수준에서 먼저 여러분 모국어에 있는 그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둘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통번역 전공 과목으로 기술되어 있는 걸 듣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급이에요. 내 수준이 중급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국어 전공 과목을 듣고 거기에 타학부 과목 그리고 교양 과목까지도 들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교양 과목이 한국어를 중급 이상이 되어야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조금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중급 이상이 되어야만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급 수준이 되는 부분부터 교양 과목을 이제 들어야 되는 그 필수 교양 과목 학점들을 이제 들으시면 될 테고요. 내가 고급 수준이 되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고급이 되면 모든 수업을 다 내가 계획에 맞추어서 어떤 수업이든 들을 수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수료증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어 전공 과목도 들을 수 있고요.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타학부 과목도 들을 수 있고 교양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은 어렵습니다. 한국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려워서 한국어 수준이 잘 맞지 않으면 고급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성적을 받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 상대평가라서.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수강 신청 방법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수강 신청 방법을 이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학번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강의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메뉴에 수강 신청의 강의실로 들어가서 학사 관리를 누르면 여기에 이제 수강 신청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신청 가능이라고 지금 떠 있으면 요 수강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전공별로 수강 과목 이렇게 뜹니다. 전공 과목으로 떠요. 아마 이제 여기 한국어 전공 과목이 이렇게 요번부터는 신입생부터는 여기 한국어 전공 과목이 있을 거예요. 신입생은 이제 한국어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신입생이 아닌 분들은 이제 한국어 전공이 졸업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요겐 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 전공을 떴으니까 그 과목을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과목들 표현이 있고,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게 한국어 전공 과목입니다. 일반 과목에서 외국인 전용이라고 써 있는 게 한국어 전공 과목이고요. 요 영역은, 여기 있는 영역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신청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확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수강 신청이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을 하고, 수강 신청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을 내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신청한 과목 수에 따라서 등록금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학점을 몇 학점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야 될 돈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게 있죠. 미납이면 안 냈어요 인 거죠. 그럼 이제 등록금 납부 기간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다 끝났죠. 1월달에 1차로 신청했던 거 끝났고, 이제 추가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으니까 정정 기간에 이제 또 다시 신청을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정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을 추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증명서 같은 학교에 증명서를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뭐 재학 증명서나 뭐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받으려면 여기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학사관리 부분, 앞에서 보여줬던 부분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저는 안 됩니다. 수강 신청이 안 돼서 안 되는데요. 요건 수강 신청 부분이고요. 아까 요 자격 온라인 발급 요 부분을 누르면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발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요 증명서 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그 링크를 타고 증명서 발급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인터넷 증명 발급 센터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증명서들을 출력할 수 있고 전자증명서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여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재학생이나 휴학생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뭐 졸업증명서, 휴학, 수료, 뭐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이렇게 있죠. 성적증명서나 장학금 증명서나 이런 것들, 교육비 납입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자격증, 수료증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학생증, 여러분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학생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학생증 신청을 하시면 모바일 학생증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일반 카드로 된 학생증도 받을 수 있어요. 모바일 학생증을 받으면은 이게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신분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일반 학생증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온라인 신청 여기 있죠? 그래서 온라인 신청을 누르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모바일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신청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요 학교 양식함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학교 양식함은 요 여러 가지 신청을 할 때 학교 양식함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게 발급이 안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잘 안 된다 하면 학교나 학교에 헬프데스크나 이런 곳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헬프데스크, 학교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접속이 안 된다거나 끊긴다거나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헬프데스크로 들어가시면 돼요. 헬프데스크는 24시간 다 되거든요. 그리고 전화도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계신 분은 이렇게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1644-5233 전화로 헬프데스크를 전화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 장애가 생겼을 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학부 사무실은 이제 근무 시간에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어오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학교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장애 문의 여기 언제든 장애 문의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원격 접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격 접속은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여기 접속 요청을 해주시면 헬프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하면 원격 접속 요청을 하면 맞춰서 거기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서 헬프데스크 학교에서 직접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학사 행정과 관련된 거는 이건 온라인이죠. 온라인. 컴퓨터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온라인의 문제는 요 헬프데스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학사 행정과 관련해서는 각각 행정과 관련된 거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학교에다가 문의를 뭔가 온라인 말고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학적이나 수업, 장학, 수강 신청, 등록, 기타 관련된 내용들을 이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 복학 신청, 납부 영수증 어디서 받아요, 질문 있어요, 졸업 신청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 게시판에다가 글쓰기 누르면 여기서 학교에다가 직접 물어보고 학교에서 직접 담당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그 담당자가 뭐 장학금이면 장학금 담당자가, 그리고 뭐 학적이면 학적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을 다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근무 시간, 한국 시간으로 근무 시간 안에 있으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모든 요청에 장애가 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걸 잘 보세요. 제도, 뭐 학칙, 뭐 장학, 이 모든 것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문의를 하시면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뭐 학부 사무실에 연락해서 학부 사무실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신입생 모두에게 도우미가 일괄적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들은 도우미 신청을 안 해도 도우미를 배정이 되어서 도우미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학교 행정이라든지 학사와 관련돼서 여러분 스스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도우미가 방법들을 이제 알려주고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도우미는 봉사활동으로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신입생들과, 그리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학교의 여러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우미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스카이프 혹은 뭐 전화로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되면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 신입생이 아니면, 저는 신입생이 아니라 이번에 2학기예요, 3학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학생들에게는 신청자에 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우미를 배정해 주고요. 신입생들은 자동으로 배정해서 도우미가 배정돼서 연락이 될 거예요. 만약 신입생 여러분 중에서 저는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우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역할로 바꿀 테니까요. 도우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우미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만 크게 두 가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학교 생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사 일정을 진행하거나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사적인 도움, 개인적인 도움은 요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은 그분들에게, 도우미들에게 요청을 하면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에 대한 예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도우미를 해주시는 분들은 봉사로서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는 마음으로 그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죠?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홈페이지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일단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야 되거나 여러분이 과제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때 자료를 찾을 때는 항상 도서관에 가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도서관.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외국어 대학교 도서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로그인이 있죠. 그래서 로그인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도서관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빌릴 수도 있고 무료로 자료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 구입 신청을 누르면 필요한 자료, 뭐 과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다른 그 서울에 없는 서울 도서관에 없는 건 이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신청할 수도 있고 타 연락기관이면 내가 학교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 집 근처에 다른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럼 요걸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다른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국회 도서관 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료 구입 그리고 복사도 서비스를 해줍니다. 내가 복사를 직접 할 수 없는 건 복사 신청을 하면 물론 이제 돈을 내야 돼 복사비는 내야 되지만 복사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바일 학생증 발급 여기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는 저기서 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웹 리소스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 보기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교육학술정보원이나 국립주둔한 도서관, 국회 도서관 같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우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그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한국어는 수업 말고 좀 더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수업에서는 정해져 있는 수업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여러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더 연습하고 싶어요 하면 세종학당이나 스터디 코리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종학당에 들어가면 누리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누리세종학당에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한국어 저는 이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학생은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학생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한국어 내 실력도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세종학당을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세종학당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청해서 한국어 진단평가에서 세종한국어 수업들을 쭉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꽤 많죠. 발음도 연습할 수 있고 학습 자료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 있어요. 세종한국어 어휘, 문법, 회화, 발음 이런
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제 따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스터디 코리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코리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래서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셔서 다양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성적 확인,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시험이 끝나잖아요. 시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시험 본 결과가 어떤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성적 채점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강의실로 가셔야 돼요. 여기 강의실. 강의실 이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 안에 이제 강의실이 있고요. 거기에 수강 과목을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시험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을 볼 때도 시험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시험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시험을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 공개가 되면 그때 시험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과목이 내가 시험 본 과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끝난 과목이 있고 이제 시험 보는 과목들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성적 조회가 이렇게 뜹니다. 성적 조회가 떠요. 시험이 이제 채점이 다 끝나고 이제 성적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성적 조회가 돼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내 성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볼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이 무엇인지 이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이거 다 쳐버리니까요. 그때 이제 확인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개, 아이고, 13개의 그 중요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부분에 조금 라이브 방송에 문제가 있어서 살짝 시간을 조금 허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밴드 라이브나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제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우리 학교 생활을 할 준비 잘 되셨습니까?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떤지 지금 만약 라이브 방송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2분 동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2분간 질문을 기다리고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재방송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요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이 돼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볼 수 있으니까요. 계속 반복해서 한 달 동안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재방송으로 만약 보더라도 재방송을 보고 난 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못 들어와서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보면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링크 지금 여기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고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안에서 밴드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긴 시간 동안 OT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언제든지 학부나 저희 교수진에게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업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